네, 안녕하세요. 내신의 흥미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엄마가 내일 좀 오라고 하네. 어머니가 갑자기? 시간 없다고 했는데도 꼭 오라고 하더라고. 당신만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나까지? 가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도 꼭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둘 다한테 할 말이 있대. 나한테? 나한테 하실 말씀이 뭘까? 뭐, 가보면 안 됐지. 꼭 둘 다한테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기는 뭐 아는 거 없어?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알았어. 그럼 내일 일 끝나자마자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가도록 할게. 알았어. 나도 바로 엄마 집으로 가도록 할게. 다음 날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며느리 너는 좀 늦었구나. 아들보다 일찍 올 줄 알았더니.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기요. 잠깐 와서 숨 좀 돌려. 아이고, 지 마누라 생각하기는 무슨 숨을 돌려. 엄마 왜 그래요? 우리 자기한테. 이렇게 늦게 올 거면 미리 전화를 좀 해줬어야 한 거 아니니? 네? 회사 얘기를 해서 오늘 시댁에 간다. 그러니 좀 일찍 퇴근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넌 어떻게 이렇게 생각 있지 않니? 엄마 그만해요. 우리 자기 요즘 많이 바빠. 그래서 그래. 오늘도 못 오는 건데 힘들게 온 거란 말이야. 예. 너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요즘 사람들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할 만한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시댁에 오라고 함은 일찍 와서 저녁도 좀 챙기고 만일 집이 좀 지저분하면 치우기도 하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거란다. 엄마, 요즘 그렇게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너는 조용히 이놈아. 엄마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우리 자기 다함스럽게. 어머니, 그런 뜻이 있는 건 줄 몰랐어요. 만일 그런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었다면 글쎄요. 이렇게 어렵게 어머니 댁으로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와, 너 지금 뭘 잘 모르나 보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엄마, 나랑 다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자기한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좀 진정해. 엄만 그냥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 며느리랑 잘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야. 다른 의미는 없고 딱 그런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네 마누라 편 만드냐? 너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고? 엄마 왜 그래? 왜 그래요 정말? 며느라. 너 알고 있었니? 우리 아들 어떻게 결혼했는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니들 결혼하는데 들어간 돈 그거 다 내 돈이었어.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나 본데 니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와서 음식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 청소 좀 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그런데 니들 내 돈으로 결혼한 거야. 그럼 나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돈이요? 그래 내 돈? 자기야, 내가 말을 할게. 사실 내가 자기랑 돈 딱 반반 해서 결혼했잖아. 그 돈 엄마한테 융통한 거였어. 지금 엄마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니들 내 돈으로 결혼한 거야. 내 돈이 없었으면 니들 결혼 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나 오늘 정말 기분이 너무 상한다.
니들 부를 때만 해도 이런 기분까진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며느리 얼굴 보니까 화가 싹 올라오네. 엄마 왜 그래요? 뭐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너 결혼한 지 3달 지났어.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돈 가져갈 때 뭐라 그랬어? 왜? 너 그랬잖아. 마누라 꽉 잡고 살 것이고 그 마누라 엄마한테 강제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었니? 니는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라고. 효도로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 네 마누라 생각 말 못하는 거야? 내가 아들한테 속은 거니? 아들아, 너 엄마한테 사기친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 사기쳐요? 안 되겠네. 너 엄마한테 가져간 1억 그거 갚아야겠다. 꼭 갚아줘. 내가 그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다 대업주고 나서 부모 대접 못 받는 사람들? 내가 TV에서나 봤지. 내가 그런 거를 다 하게 될 줄은 몰랐었네. 너 돈 갚아. 예, 며느라. 니네 돈 갚아라. 한 달에 얼마씩 갚을래?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줄 거야? 엄마. 어머니, 제가 왜 돈을 갚아야 하죠? 뭐, 네가 왜 돈을 갚아야 하냐고? 네, 제가 왜 갚아야 하냐고요.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사이에서 있던 계약인데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요. 뭐라고? 너 나한테 사기친 거였니? 네 돈이라며. 너 1억 가지고 왔어. 나는 얼마 가지고 왔니? 반반? 야, 무슨 반반이야? 너는 1억, 나는 2억 가지고 왔어. 너의 2배였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네 엄마 덕분에 결혼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모자간에 사기친 건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효도하면서 갚는다고? 마누라 꽉 잡아서 뭐? 네 엄마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니? 저기 어머니, 아니 땡땡이 어머니, 제게 돈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드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엎드려 사는 며느리지 저는 못하거든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거 조정식에 도왔다고 해야 하는 건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못난 당신 아들과 나를 돈꺼울 만들어요. 진짜 웃기는 모자네. 그소 이야기. 결혼 전 가지고 온 돈 1억은 시어머니 돈. 그리고 그 돈을 가져오면서 시어머니와 약속을 했더라고요. 말 잘 듣는 며느리 만들어 놓겠다고. 자기 엄마와 웃으면서 그런 약속을 했나 봅니다. 결혼 3달 만에 저는 남자와 이별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해서 이별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기분은 참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저렇게 며느리 잡고 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그리고 살살 돌려가며 상황만 모면하려고 조열한 모습 보이는 남편.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망신당했지만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맞죠. 잠 살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동서? 형님,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제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동서 무슨 일인데? 저희 지금 사정 아시죠? 그 사람이랑 저랑 둘 다 카드 못 쓰는 거. 알고 있어. 지금 현금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올케 언니가 카드를 빌려줬었거든요. 동서 올케가? 네, 현금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되니까 급할 때 쓰라고 카드를 줘서 그동안 좀 나름 살 수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오빠가 이번에 실직을 당하는 바람에 올케 언니가 카드를 회수해갔어요. 그래서 동서, 혹시 지금 나한테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형님, 올케 언니 카드 단 한 번도 연체시킨 적 없고요.
다달이 돈 잘 갚아주었었어요. 정말이에요. 형님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그랬었어요. 10원 한 장 단위까지 돈 다 갚아줬었거든요. 동서,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이야. 가족 간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저희 올케 언니는 해줬잖아요. 가족인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니?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절대로 카드값 연체시키지 않아요. 현금으로 다 충당하기가 힘들어서요. 동서, 나는 동서랑은 더 이상 돈거리 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말 잘했네. 열심히 굴고 있다며. 그럼 그 버는 만큼만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 아이 없는 형님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뭐라고? 우리 땡땡이가 공부를 좀 잘해요.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도 맨날 득점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하나를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3일 전에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고 왔는데 땡땡이가 공부에 대한 능력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아, 동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사교육을 부치셨단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어떤 선생님이 학원 이야기를 하겠니?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애가 밝은 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밝은 척? 네, 애가 다 알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의 상황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 동서. 지금 애 앞세우는 거니? 애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요. 형님, 이 집안의 유일한 아이고 장손이고 만일 이 아이 잘못 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저희만의 아이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아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동서, 나는 할 말 없어. 어떻게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하니? 학원 보내고 싶어서? 학원도 좀 보내고 아이랑 연극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케 언니가 카드 회수만 안 해갔어도 형님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올케 언니가 안면물수 하면서 카드 달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철없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안면물수 있다고? 네. 조그만 상황 봐주면 되는 건데 오빠 실직기수도 퇴직금이나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렇게 일집 카드 회수 안 해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말은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역시 올케 언니는 올케 언니더라고요. 자기네 집안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동서, 정말 답 없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카드 쓰게 해준 사람인데 이렇게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있고. 동서, 미안. 아니지. 내가 미안할 건 아니지. 동서, 주제에 맞게 살아. 학원 못 보내고 애 데리고 문화생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게 좀 아끼지 그랬어. 그렇게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또 아끼고 했어야지. 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형님 제발요. 형님. 시끄러워. 어떻게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전혀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인 주제에. 봉서, 돈 없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영적시 구는 건 죄다. 제발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짓 하지 말자. 나야말로 동서한테 부탁할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원했지만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비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도 카드를 빌려 학원을 보내고 문화생활을 하게끔 해야 한다. 아이 없는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도와줬던 올케 험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이 카드를 내어줄 수 없다 판단을 했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비난하더군요. 동서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일주일이 나와 시어머니
카드 안 준다고 했니? 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작은 애가 딴 곳에 쓴다는 것도 아니고 애 교육비 때문에 부탁을 한 건데 그것도 못 해주니? 우리 손주가 남이니? 너한테 남이야? 어머니, 카드 빌려주지 않는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너무 밀당한 거지. 애한테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잖아. 네가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 본데 자식이 원하는데 해주지 못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아니? 네,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겠네요. 비난하셔도 소용없어요. 돈이 없어 힘든데 이것저것 다 연체되고 있는데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학원비 써야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저는 이건 주제 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손주 체리를 교육 못 받아서 그 똑똑한 애가 엇나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애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한다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애가 눈치를 본다잖아. 너는 그 어린 것이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죠. 그런 눈치 보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어줘야 하는 건가요? 공동으로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참 못났다. 네가 애를 못 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카드 내줘. 애 학원도 좀 다니게 하고 문화생활도 좀 하게끔 해서 눈치 한번 해줘야겠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너한테 하는 짓이다. 네가 내어주지 않으면 내가 네 남편한테 얘기할 거야. 눈치를 안 보게끔 한다. 어머니. 돈이 없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아이도 그 집안의 일원인데 그럼 알아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똑똑하다면서요. 그럼 더 잘 알겠죠. 능력도 안 되는데 남의 카드로 아이한테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해서 눈치 안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 학원 보낼 돈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돈 열심히 모아서 생활하는데 연체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죠. 그게 옳은 거죠. 그게 부모로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한 모습이죠. 주위에서 이렇게 남의 카드 내어달라 떼쓰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그 후 이야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다던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에겐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원래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저보다 더 냉정한 사람이니까. 결국 저희는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할 거 다 하고 시켜주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언제 돈을 모으는데 동선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주제 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겁니까? 카드 빌려줬어야 한 건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스네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진짜 인연이다.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였어. 와, 정말 웃긴다. 세상 좁다고 하더니만 정말이네. 그러게, 나도 놀랐었어. 가끔 마트에서 만났었던 분이야. 우리 동네 마트가 좁잖아. 그 마트 좁은 건 나도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 거의 안 가거든. 편의점을 가든지 하지. 아니면 대형마트 인터넷으로 장 보지. 자기처럼 거기까지 가서 장 보진 않거든. 나는 좋던데. 사람 냄새도 나고, 그리고 거기 가면 주인집 할머니가 엄청 잘 챙겨주시거든. 김치도 주시고. 정말 재밌다. 우리 엄마 예전 집이랑 가까운 곳이라는 건 알았지만 얼굴까지 알았다니. 그리고 인사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였었더라고. 나였었다니. 그게 무슨... 자기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커피 말이야. 커피?
오, 자기가 예전에 동네 어른들 그 슈퍼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커피 쭉 돌린 적 있다며? 기억 안 나? 아, 그거? 맞아, 그랬었어. 아, 그때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었대? 우리 엄마도 그때 거기 있었어. 엄마가 그 일을 몇 번 말했었는지 몰라. 그런 여자애를 만나야 한다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더운 여름에 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냉커피를 돌리더라.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하면서 정말 자주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 자기 보고 하도 좀 놀랐었던 거야. 아, 그때 계셨었구나. 뭐 항상 친절하게 인사는 받아주셨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지냈었는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너무 기분 좋은데? 아하, 그러게. 암튼 지금은 엄마랑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내 동생은 그 근처 아직도 살아. 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혹시 지나가다 얼굴 본 거 아니야? 자기 닮은 여자 있나 자세히 봐야겠네. 와, 정말 인연이다. 정말 자기랑 나는 인연 맞다. 안 그래, 자기야? 그러게, 인연은 인연이다. 어머니도 바로 나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암튼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 뭔가 술술 풀리는 느낌? 정말 우리 인연인가? 하늘이 맺어준? 하늘이 아니라 그 동네가 맺어준? 그런 인연 아닐까? 하하하, 기분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엄마가 자기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 편하게. 나 없이도 자기를 워낙에 어른들한테 잘하니까 편하게 시간 되면 놀러 가고 그러도록 해. 우리 엄마는 이미 자기를 며느리로 생각한 것 같던데. 벌써부터? 에헤, 정말. 아, 기분 좋네. 어머니도 성격 좋으시니까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어머니랑 나는 분명 사이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될 거야. 그런 기분이 들어. 하고 말이야. 일주일뒤 나와 남자친구 엄마. 미영아. 미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아,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나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얼굴 본 지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우리 미영이 얼굴을 보고 싶네. 아, 감사해요. 우리가 보통 인연이니, 나는 미영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때 우리 집 문을 열고 미영이가 들어오는데 너무 놀라서 다급해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아하, 그 정도로 너무 반가웠었다라는 말이야. 한 가지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잖아. 네? 그 마트에 온다라는 말은 밥 해먹는다는 소리 아니니? 그럼요. 저는 밥 집에서 해먹죠. 그래,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만. 너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다며? 좋은 것까진 아니고 뭐 제가 먹을 것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 거의 다 배달 음식 먹는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결혼하면 밥은 걱정 없겠구나. 그렇지? 아, 네. 그리고 더 물어. 결혼 전엔 우리 딸도. 네? 딸이요? 그래, 우리 딸. 그 땡땡빌라 있지? 우리 딸 거기 살아. 네, 알고 있어요. 거기면 니네 집이랑 얼마나 걸리니? 한 15분 정도 걸리니? 천천히 걸어가면 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치? 가까운 곳이지? 네, 맞아요. 가깝긴 해요. 그런데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될 거니까 우리 딸을 미리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네, 어머니 딸을요? 그래, 걔는 맨날 배달 음식만 먹고 그리고 애가 누구 닮아 그런 줄 모르겠지만 청소 잘 안 하는 편이거든. 우리 미영이가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집 정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딸 합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네? 아니 왜 제가 우리 아들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다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가까이 사는 우리 딸한테 좀 해주라는 말이지. 지 오빠가 괜찮은 여자 만난 거 우리 딸이 덕 좀 보면 좋잖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다리를 다쳤잖니? 그래서 오고 갈 수가 없었는데 네가 좀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 애가 손에 좀 많이 가는 애야. 그런데 참 착하다. 미리 우리 딸하고 친해지면 너한테 절대 손이 아니다. 그 어디 지 오빠한테 좀 집착하는 애라서 새언니 들어온 다음에 흠잡을 애인데 미리 네가 선수 치면 좋잖아. 안 그러니? 내가 미리 말을 해놓을게. 오빠 여자친구가 종수 말 들어줄 거라고. 저기 어머니 수발이요? 왜? 수발이라는 말이 좀 그러니. 그럼 수발이라는 말 말고 며느리 둘이라고 할까? 허허허허. 그렇게 해주는 좋을 법 같아. 아들한테도 말했는데 당연히 해줄 거라고 하더라. 기본은 1, 2, 3, 4야. 따고 들어가서 바로 정리 좀 하고 애 저녁 좀 챙겨놓고 나와줄래? 오늘부터? 아하,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뭐니? 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기본이 1, 2, 3, 4라고요? 그럼 문 따고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면 되는 거죠?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수많은 들기 싫고요. 아,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나 보네. 제가 손버릇이 좀 안 좋은데 뭘 믿고 기본까지 알려주시는지 참 모를 일이네요. 뭐 손버릇이 안 좋다고. 네, 저 손버릇 안 좋아요. 그런데 알아서 비번을 알려주네. 싹 다 훔쳐나와야겠네. 쓸만한 것들. 아니 미영아, 너 지금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니? 심해요? 그럼 아줌마는요? 지금 아줌마 장난은요? 나도 아줌마 장난에 맞춰주는 거였는데. 뭐? 저기 아줌마, 저를 좋게 봐준 건 고마운데요. 아줌마 딸 수발릴 정도로 제가 멍청하진 않거든요. 청소하고 밥 해주고 뭐 지금 아줌마 딸 식모 들이나요? 당신 딸 수발들게 하려고 남의 딸을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그딴 칭찬은 내가 진짜 칭찬으로 들을 것 같아요. 아, 사람 만만하게 보고 지금 이러나 본데 저는 저를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존중을 보여주지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중 따위 보여주지 않아요. 바로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는요. 그 후 이야기. 아, 자신의 딸 수발을 들어달라. 결혼자는 자신의 딸 수발을, 결혼 후엔 자신의 아들 수발을 뭐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쿨하게 자기 엄마의 제안을 수락할 줄 알았다고 하네요. 착하니까. 그리고 저는 요즘 여자들이 아니니까. 아, 야, 나도 뼛속까지 요즘 여자야. 뭔 개소리 짓거려. 존중해 주니까 사람을 물러보나 본데 그거 참 잘못 봤어. 누구 식물로 알아. 안녕하세요. 미스 에브리자입니다. 왜들의 사연 일산다리스느라 나와 시어머니 잘 지내고 있냐? 얼굴 자주 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구나. 우리 며느리.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긴. 그냥 우리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지. 네 시누이한테도 연락 왔었니? 생일에 같이 모여서 식사했으면 좋았잖아. 그렇게 바빴니? 네, 바빴어요. 그럼 생일은 어떻게 했니? 우리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 그놈이 쑥맥 같은 놈이라서 제대로 생일 챙겨줬나 모르겠다. 아, 어머니. 며느라,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놈이 워낙에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자 마음을 몰라. 걔는 그냥 홍보만 했거든. 알지? 네가 처음인 거? 아, 그래요? 그 사람 제가 처음이었나요? 어머, 또 몰랐니?
우리 아들은 여자를 몰랐었어. 대부분 고등학교 때 첫 교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인기가 좀 많긴 했었지만 항상 철벽이었다. 걔 관심사는 오직 공부, 그것밖에 없었거든. 그렇군요. 생일 땐 그냥 저 혼자 보냈어요. 그래, 혼자 보냈어? 아이고, 내가 이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좀 해야겠구나. 어떻게 집 안으로 생일인데 혼자 둘 수가 있니? 아,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제 생일은 한 달이나 지났어요. 생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시죠? 한 달이나 지났나? 아이고, 내가 맨날 전화를 해야지 하면서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잖니? 그래서 얼마 안 되었는 줄 알았더니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 네, 한 달이나 지났어요. 혹시 용건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한 달 지났지만 생일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건가요? 겸사겸사 있어. 그리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좀 있고. 부탁이요? 어머니, 제게 부탁하실 게 있다고요? 그래,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와, 어머니, 혹시 어머니 아들하고 최근에 통화하신 적 없나요? 아들, 통화했었어? 왜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뭐 할 말 있니? 네가 제주도로 가고 나서 훌쩍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사람이요?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기 며느라, 너 혹시 내 카톡 사진 못 봤니? 어머니 카톡 사진이요? 그건 왜요? 아, 지금 한번 봐볼래. 응? 이게 뭐죠? 이 집은 뭔가요? 아니, 내가 김 여사랑, 김 여사 알지? 그 여사님랑 경기도 광주에 갔다가 우연히 이 집을 발견했는데 글쎄 내가 꿈꾸던 그런 집이었던 거야. 집이요? 이 집을 뭐 사셨어요? 사기는 내가 돈이 여기 있다고 이런 집을 사겠니? 그런데 원래 이 집이 10억이 넘는데 집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상태라서 딱 반값에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10억인데 5억이면 완전 거저 아니니? 그리고 차 한번 봐봐라. 저기서 바리큐 파티하고 그리고 네 시누이 있잖니? 네 시누이 결혼할 때 저 정원에서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집이 그냥 갤러리야. 완전 갤러리 자체더라고. 지금 저 집을 사시겠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뭐 돈을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줄 필요는 없고 딱 3억만. 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넣어둔 상태야. 나머지 돈은 내가 아들한테서 받아내려고. 영치 없이 너한테 다 해달라고 할 순 없지 않니? 3억. 지금 어머니 집 멀쩡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집 욕심이 생기세요? 예, 며느라? 너는 세컨하우스 있으면서 시어머니는 내가 세컨하우스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니? 능력 좋은 며느리 아들 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10억이라고 한값에 준다잖아. 완전 거저 아니니? 나 이 집 갖고 싶다. 김 여사도 그러더라. 이 집하고 나하고 딱 어울린다고.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정말 어머니 지금 상황 모르시는군요. 뭘 몰라. 나 저기 살면서 그림 그리고 싶어? 나 그림 그리면서 예술가처럼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너 아는 출판사 많지? 그 출판사에 말해서 책 좀 기부 좀 받아봐라. 거실에 삥 둘러서 다 책장이더라고. 거기에 책 꽂아놓고 가운데서 그림 그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 폼도 나고. 어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니? 어머니 아들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를 쏙 빼닮았었군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왜? 뭔 소리니 그게? 저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 소리 안 하던가요?
아니,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우리 아들하고 이혼을 한다는 말이니? 니들 무슨 일 있었니? 그 사람 젊었을 때 여자 경험 좀 있게끔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누리지 못해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그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뭐 여자? 아니 그놈이 여자 문제 일으켰니?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다. 너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걸 거야. 우리 아들은 너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관심 없어. 아니던데요. 다른 여자한테 관심 많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모? 세컨하우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니 며느라, 이러지 말아라. 아니 그래,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다 치자. 아주 홍군형을 내주는 건 맞지. 그런데 나는 너 영원한 시어머니다. 아들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남남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항상 네 편이라고? 아니잖아. 네 시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선은 내가 아들놈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 너 마음 풀게끔 뭐든 하라고 가르쳐 놓을 테니까 네 며느라 아이고 한 번만 네가 좀 봐줄 순 없겠니? 제 편이시라고요? 그 사람이랑 헤어져도 어머니랑은 남남이 아니다. 그러면 제 편이면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할 때 아들 편이 아니라 제 편에 서줄 수 있겠어요? 아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편에 서겠냐고요. 저는 그 사람 아주 그냥 빈 털터리로 만들어버릴 작정이거든요. 아들 폭삭 망하게 하는데 끼실래요? 그럼 제가 어머니 진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폭삭? 빈 털터리?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아이 사회생활 못하게끔 만들어 놓을 작정이거든요. 어디 제 편이면 아들 흠 잡는데 앞장서 보시죠. 그럼 제가 어머니 말씀 믿어볼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당신 아들하고 나하고 이혼하면 우리는 남남 되는 거거든. 3억에 아들 팔아먹는지 아니면 엄마의 마음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 후 이야기. 당시 저는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정도였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람이 났더군요. 그때 충격은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가시고 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거는 이미 잡아두었었고 저는 소송을 통해 남편 빈카트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사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내 편이라던 시어머니? 집만큼은 제발 그냥 더 달라고 하는데 제가 남의 말을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그 상간녀 또한 마땅하게 응징해줬고 그리고 저는 화려한 돌싱이 되었습니다. 참 남자는 웃깁니다. 그리고 시가의 반응도 웃겨요. 한 번은 봐줘도 되는 거라더군요. 어디서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바람 피우는 것들을 싹 다 조져 놓아야 합니다. 회생 불가능하게끔. 안녕하세요. 배수의 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엄마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우리 누나 때문에. 누나? 언니는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누나는 회생 들어가고 매형은 파산이 들어간다고 하네. 파산? 거민 파산을 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 차도 빼앗겼어. 어머니 차? 아니, 그 차는 왜? 그 차가 매형 회사 차였었거든. 원래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도 한 대 뽑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뽑았다면 지금쯤 차 돌려줬어야 한 거였네. 그렇구나. 다들 그렇게들 하는구나. 차도 빼앗기고 노난의 상황 그러니까 엄마 인상이 맨날 엉망이야. 그냥 그랬을 땐 그런 거보다 했는데 어제 매형이 차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말에
얼른 가져가라고 했지만 막상 찾기 곤내주니까 그렇게 서럽더래. 그런데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차피 그 차는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였던 거잖아. 그럼 회사 재산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곳이 맞지. 저기 은근 냉정하구나. 어? 내가 냉정하다고. 오, 엄청 냉정하네. 누가 그걸 몰라? 알지만 막상 당해보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회사 명의 차이긴 하지만 그동안 엄마가 타고 다녔으면 엄마 차나 다름없는 거잖아. 엄마 그 차 뽑아줬을 때 엄청 좋아했었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차를 살 때 어머니가 돈을 내신 것도 아닐 텐데 다 회사에서 냈을 거 아니야. 저기요.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상실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내가 뭐? 나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회사 명의 차면 그분들 말을 하기 전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입장 난처했겠어. 어머니께 어렵게 말 꺼냈을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자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다 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차를 빼앗긴 건데 차 뽑고 나서 이후에 대중교통도 이용 안 했었는데 갑자기 발이 묶여버린 느낌이 들 거 아냐. 나는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상실감 크셨겠다. 그래서 위로해 드렸어? 나중에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회사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차 한 대 뽑아드리면 되지. 그렇게 위로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지금 그게 위로가 되겠어? 차뿐만 아니라 누나 꼴이 그 지경인데. 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리를 한 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야, 조금만 따뜻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나 사실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마음이 좀 그렇긴 하거든. 누나 때문에? 우리 누나 때문에. 우리 누나 진짜 잘난 사람이거든.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건 나왔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시무룩해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얼굴이 완전 엉망이 되었더라고. 우리 누나가 글쎄 말이야. 저기야, 지금 우는 거야? 그런 거야. 아, 지금 우리 누나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이 평소엔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대. 아, 나 진짜 그 말 듣는데 무너져 버리더라.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데? 그게 말이야. 개인회생부터 법인 파산까지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하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매우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동정하고 싶진 않아요.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 회생을 하거나 화산을 한다는 건 불성실하다는 근거니까요. 회생과 파산에 글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딴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해? 죄송합니다. 무조건 비난만 해서. 암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누나 부부의 경제적인 타격인데요. 회생과 파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업데이트 내 소식을 제게 전해주는데 관심도 없고 한심하기만 한데 남자친구는 제게 동정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와,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끼리끼리인 듯 하더군요. 그 가족이니까 남자친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비겁하게 변명하는 부류.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이상한 일 하시는 거야? 그런 거야? 우리 누나가 지금 콧땡이 나가서 물건 토분하는 일을 하고 있대. 아, 무료 창고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야? 우리 누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누나가 그런 곳에 가니까 자기도 그런 질 낮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 서럽다. 정말 서러워. 아, 그래? 그래서 누나도 지금 힘드시대? 그런 질 낮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서? 안 봐도 뻔하지. 우리 누나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다가 나는 우리 누나가 나쁜 생각 먹는 건 아닐까 하고 겁이 난다니까. 자기 있잖아. 자기 나랑 결혼할 거지? 그럼 우리 누나는 자기한테 싱어가 되는 거지. 나랑 자기랑 결혼하면 우리 누나는 자기랑은 식구가 되는 거지? 그렇겠지. 그런데 왜? 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였어. 아,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자기한테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네. 뭐, 결혼. 그래, 결혼.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우리 누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이.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는 다 막아주지 못해도, 그래. 자기 어머니는 우리 누나 막아줄 수 있지 않아? 그 정도 능력 되시잖아. 상희 집이 힘들다고 하는데 설마 못 보신 척 하겠어? 와, 이런 방법이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아, 뭐라니 너 지금?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살자. 분명 어머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자기랑 결혼하면 집 해주실 거라고. 어머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 아니잖아. 집이 좁든 넓든 간에 어머님이 드시는 집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살고 엄마 집 팔아서 누나네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차 한 대 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어머님 그러니까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아, 자기야 이거였어? 왜 내가 이거 생각 못했지? 신발 습기가 지랄을 하네 지금. 뭐? 신발 습기? 신발 습기. 너 지금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장모님. 뭐?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살아. 그리고 뭐 차. 네 엄마 차를 사줘. 아, 상실감이 있으니까? 야, 뇌에 우동살이 들었니? 네 없어. 아니면 지금 다들 정신 나가니까 너까지 나가는 거야. 이거 완전 미쳤네? 아, 야, 헤어지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너한테. 왜 그래 자기야. 네 누나가 지금 쿠땡 다니니까 이상한 사람들하고 있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서글프다고. 그러나 너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해. 네 누나가 쪽팔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네 누나를 쪽팔려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야. 네 누나가 뭔데 그리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추잡한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게 졸렬하다. 추잡하다 너 진짜. 이 정도 인간이었었니? 지구인 결혼? 별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누나 따라서 쿠땡에서 일하면서 돈 모아 네 엄마 차 하나 사주세요. 효자 새끼야. 알았어? 그소 이야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하는데 남을 비난하기 바쁜 남자친구. 그리고 결혼을 하면 사이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도와줄 거다. 어쩜 머리도 나쁜 게 저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참 요망한 놈이죠. 헤어졌습니다. 자기 누나 회생이네, 매형 파산이네. 그리고 자기 엄마 차 가져봤을 때 상실이네 어쩌네라는 말할 때 알아보긴 했는데
정말 밥 없는 놈이었네요. 완전 말썽투성이인 밥 없는 놈. 안녕하세요. 내신의 부이자입니다. 누구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우리 누나 때문에 우리 엄마 말라 죽는 건 아닌 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애 또 거졌대.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누나랑 외아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애만 낳냐 정말. 아이를 또 가지셨다고? 그럼 벌써 셋인가? 오, 셋이야, 셋.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애만 낳는 것 같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얼마 안 남았었는데. 얼마 안 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누나 살고 있는 집 말이야. 거기가 엄마 집이거든. 그래? 어머니 집이야? 그럼 지금 어머니 사시는 집은? 거긴 우리 누나네지. 와, 그럼 집을 바꿔서 사시는 거야? 와,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누나 첫째 조카 임신했을 때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고생스럽다고 엄마가 애 낳고 조금 클 때까지만 집을 바꿔 살자고 제안을 했었거든. 그런데 연년생으로 둘째 조카를 가졌지. 거기까진 엄마도 이해를 했어. 둘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 맨날 그 집에 가기도 했었고. 연년생이니까 누나 힘들까 봐서. 그랬구나. 그렇게 엄마가 도와줬는데, 그리고 누나네 형편 봐줬는데, 또 애를 가졌다고 한다. 이번 달에 이사를 하려고 했었거든. 그럼 어머니가 그래, 요즘 나이도 더운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더 살아야 하는 거지. 몇 년간은 그래. 날 생각해서 손주들 생각해서 그리 할 수 있다 생각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늙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누나랑 매형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어머, 어머니 너무 고생되시겠다. 무릎도 안 좋다 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마 맨날 끙끙대는데 손주 하나 더 생겼다고 매형이랑 찾아와선 헤헤거리더라고. 엄마 조금만 더 이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어쩜 좋아? 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셨을 거 아니야. 엄마? 아무 말도 못했지. 그냥 웃더라고. 그런데 누나랑 매형 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있더라고.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고. 지들만 편하면 다냐고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셔? 뭐 그냥 포기지 뭐. 저러다가 우리 엄마 무릎 더 나빠져서 주저앉아야만 누나도 매형도 정신을 차리겠지. 어떻게 그러냐. 완전 맘충 같아 맘충. 지 자식만 중에 지 엄만 안중에도 없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누나 행동. 어머니가 좋은 뜻을 해주신 듯한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갖는 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계획을 좀 미루든지 했어야 한 게 아닐까 싶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누나가 너무한 거지? 지금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나는 우리 누나보다 매형이 더 뻔뻔하다 생각이 들어. 아니 왜? 매형이랑 누나랑 똑같은 거지. 똑같이 배려심이 없는 거잖아? 자기 엄마를 집에 데려다 놓았더라. 자기 엄마. 사돈 어른을 모시고 왔더라고. 누나 임신했으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왔더라고. 애들 봐줘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은 무릎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덜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진짜 나 주먹 나갈 뻔했다. 그런 소리 하는데. 너무했다. 그런 말은 좀 그런데 우리 엄마 집에서 우리 엄마는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올려다 놓고 이제 내려오지 말라.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지 않아?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어찌되었든 엄마를 유사시킬 거야. 와, 그러게 좀 너무하셨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셨겠어. 내가 뭐라 말을 할 순 없지만 이야기를 해서 잘 풀도록 해. 그리고 어머니 무릎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이사시켜 드리는 게 맞지. 무슨 어디 갇혀 계신 것도 아닌데 내려오지 말라니? 와, 그런 말은 정말 너무했다. 정말 너무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틀 뒤 나와 남자친구. 누나랑 얘기했는데 안 되겠더라.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 자기는 침 못 뺀대. 임신한 자기 힘든 건 생각 안 해주냐고 하더라고.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사를 가면 매형 얼굴에 똥칠하는 거래. 매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지금 자기 시어머니는 몸도 좋지 않은데 며느리 임신했다고 해서 애들 봐주러 왔는데 친정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무릎 아프다는 이유로 집을 다시 바꿔달라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를 뭘로 생각을 하겠냐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지 엄마 불쌍해서 어쩌냐. 집 빼앗긴 것 같다. 정말 그래 된 것 같다. 저기야, 그러게. 어머니 너무 안 되셨다. 좋은 마음에서 그리 하셨던 거였는데 좋은 일하고도 욕드시게 생겼네. 하여튼 이기적인 년이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복수해주고 싶어. 복수?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까지 가진 사람인데. 아니야, 진짜 복수하고 싶어. 너는 그렇게 우리 엄마를 뭣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뭣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다고. 뭐? 자기야, 자기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누나 코 딱딱하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도와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야, 있잖아. 자기 집 말이야. 내 집? 내 집을 말하는 거야. 자기 집. 자기 집에 엄마 딱 3달만 지내게끔 하면 안 될까? 뭐? 내 집에? 우리 누나 코를 딱딱하게 만들어 주려고. 누나라는 사람은 엄마를 배려하지 않지만 내 여자친구는 딸도 아닌데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여름만 누나네 집 에어컨 성능도 떨어져서 너무 덥게 사시거든? 자기야,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뭐가 궁금한데? 그렇게 하면 네 누나 코가 납작해지는 거야? 네 누나가 못하는 걸 내가 하니까? 그래, 네 누나한테 꼭 싸는 거야. 그렇지. 그럼 누나도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잖아? 딸인 자기는 엄마를 배려하지 않았는데 남인 자기가 엄마를 배려하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느끼긴 하겠지. 그렇겠지? 느끼겠지? 느끼겠지. 쟤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우리 집 종년살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뭐? 아주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누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닐 거야. 누나는 반성을 할 거야. 분명히. 반성? 좋아하네. 자기 자식 위해서 남편이란 사람이 내려오지 말라 했다며. 그 말이 남편만의 뜻이겠니? 네 누나 뜻도 들어있는 거지? 코를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누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남자한테 미쳐서 결혼도 전에 남자 집에 호구를 잡혔네. 쟤 꼼짝도 못하는구나. 어라? 엄마 집보다 훨씬 더 좋으네. 저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할까? 한번 쫄라볼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야, 아니 자기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염치라고 했어? 알긴 안 해. 그건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걸. 그런데 지금 네가 이야기한 것 염치 없는 게 아니야? 예. 네 누나도 안 나는 딸 노릇을 왜 나한테 바라니? 내가 정신 나갔니?
왜 네 엄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니? 지 누나 내쫓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된 복수는 네 누나를 내쫓는 거란다. 어디 거기에 뭣도 못하면서 너만 나한테 말하니? 또 진짜 웃긴다 얘. 그 정도로 너한테 미치지 않았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 후 이야기. 자기 누나가 못하는 쌀 노릇을 저보고 해달라고 하네요. 그게 복수하는 거라고. 자기 누나가 많이 느낄 거라고. 뭐 씨알도 안 먹게 소리라는 건지. 저렇게 되면 당연히 그 염치 없는 누나라는 사람 어찌 나올지 예측되고, 만일 이 남자랑 헤어진다 하면 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랑 혼혼했었던 여자고, 그럼 그거 다 저한테 혼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만일 결혼한다 치자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올 것 같던데요. 아, 웃기네 정말.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랑은.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누나하는 꼴 보니 남자의 엄마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듯하고, 무엇보다 남인 내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걸 보고 이렇게 가다간 호호 잡힐 것 같았거든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뒤도 안 들어보고 헤어졌어요. 네 한마디에 내 인생 건졌다. 고마워. 그리고 네 엄마 꼭 집 되찾길 바랄게. 네 누나랑 매형이란 사람이 보통 냉이들은 아니지만 말이야. 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든든하지 않은 의미들의 이야기, 지는든한지 흥미소매, 오이야, 응당, 오는